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되어 재판을 받게 된 군인 박태주와 그의 변호사 정인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 정인우는 박태주에게 세상은 주번만을 기억할 뿐 그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도 이성균 배우가 맡은 박태주의 실존 인물인 박흥주를 검색해보면 육군 포병 대령으로 1979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수행비서관으로 재직 중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2.6 사건에 연루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인물이라고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성균 배우가 맡은 박태주의 실존 인물인 박흥주가 사형당하기 전 아내와 딸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공개하고 그가 재판에서 했던 말과 그의 최후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12.6 사건 이후 박흥주는 면회론 아내에게 나는 군인이요. 전장에 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들도 잊지 않소. 라며 끝까지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후 아내가 세 번째로 면회를 왔던 날 형이 몰래 아내의 두 손바닥에 아내와 딸들에게 보낸 편지를 지어주었죠. 이 두 편지는 결국 아내와 딸들에게 보내는 박흥주 대령의 유서가 되었는데요. 먼저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 당신에게 위로가 되겠소. 오직 당신이 이 슬픔을 굳세게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의연하게 참아주기를 바랄 뿐이요. 부모가 되기는 쉬워도 부모 구실을 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인가 보구려. 내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다니. 그러나 현모에 의해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었음을 생각할 때 당신에게 무거운 짐을 모두 맡기게 되면서도 한편 애들은 다행이라 생각되는 바이요. 애들에게 이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며 그때 조건도 그러했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지를 불어넣어 주시오. 남아서 앞으로 살아갈 식구들을 위해 할 말을 다 못하고 말았지만 언제라도 세상이 알 것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게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연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 다음은 박흥주 대령이 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빠가 없다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전처럼 매사 떳떳하게 지내라. 아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자라나는 동안 어머니와 친척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양육되겠지만 결국은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독립정신을 굳게 가져야 한다. 조금 더 철이 들 무렵이나 어른이 된 후에도 공연히 마음이 약해지거나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려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중요한 말을 한마디만 더 하겠다. 선택을 잘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겠느냐. 자기 판단에 의해 선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지게 되어 있다. 계획적으로 합리적인 판단하에 착실하고 슬기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엄마를 위로해드리고 동생을 사랑해줘라. 아빠는 아빠의 길이 있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이 있는 것이니 너무 염려 말아라.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남긴 편지를 통해 박흥주 대령의 12.6 참여는 그날 급박하게 받은 상간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었으나 분명 책임을 지고 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재규는 박흥주, 박선호 등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발했고 초등학생이었던 두 딸이 기자들 앞에서 박흥주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플래카드를 펼치고 울부짖으며 탄원했지만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은 총살형으로 집행되었기에 박흥주는 1980년 3월 6일 41살의 나이로 경기도 시흥군의 야산에서 총살형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박흥주의 사형 집행 과정에 입회해야 했던 육군대위는 차마 선배의 사형에 입회할 수 없다며 나오지 않았고 부사관이 대신 입회하였습니다. 또한 수인 번호가 달린 군복의 군화 차림으로 나온 박흥주는 형 집행 당시 눈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하늘을 보고 싶다고 했죠.
이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는 집행관의 물음에 기도할 시간을 요청했고 간단히 기도를 마친 박흥주는 대한민국 만세, 대한육군 만세라고 크게 외칩니다. 이후 총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박흥주는 M1 소총으로 흉부에 3발을 맞았는데도 숨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고 입회한 상사가 머리에 권총을 쏜 후 숨을 멎었습니다. 한편 박흥주의 형이 집행된 날은 공교롭게도 상간인 김재규의 생일이었는데요. 실제로 김재규는 법정에서 이번 혁명의 실제 주역으로서 명령을 하고 지도한 사람은 바로 본인이며 김계원, 박성호, 박흥주 그 외의 경비원 4명은 저에게 복종해서 죄를 저지른 것이니 저에게는 극형을 내려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형만은 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5.15 사건과 2.16 사건을 언급하며 주모자인 장교는 극형에 그 외 하사관과 병은 무죄로 한 것은 명령의 존엄성을 지키고 명령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고히 하기 위한 취지였으니 이를 고려해달라고 말하죠. 한편 박흥주는 체포 후 교도소 벽에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낙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흥주 대령의 최후 진술을 좀 살펴볼게요. 당일 김재규 부장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외치며 들어가실 때 본인은 부장의 평소 인격과 판단력과 본인 스스로 갖고 있던 소요 사태에 대한 핵심 문제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실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물론 사건이 다 끝난 오늘에 와서는 생각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은 궁정동의 비극이 발전하는 민주대안의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그럼에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던 박흥주 대령을 2024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어준 제작사와 배우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비상계엄 하에서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박흥주의 형 집행이 관련자 중 가장 빨랐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었음에도 주범인 김재규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범인 박흥주 대령만 사형을 우성 집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을 쏘면 독재가 끝나고 1980년에 봄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요. 2024년 서울에는 봄이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